증명입니다. 증명은 뭘 이제 뭐 영화 같은데 대사로 prove it 뭐 이러고서 뭐 들이대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명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책에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 직접 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증명이 있다. 요 두 맥락부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증명은 직접 말 그대로 다이렉트리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1억이 있다 그러면 증명해봐. 그러면 통장에 돈을 1억을 갖고 와서 보여줘야죠.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간접 증명은 어때요? 보통은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게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증명을 하는 내용이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의 차이는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뭐 대충 뭐 아주 편한 겁니다.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이거를 증명해봐. 그러면은 x가 3이니까는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을 넣어. 3 곱하기 3은 9가 나왔잖아? 증명 끝. 그냥 이렇게 돼요. 네. 간접 증명은 그게 아니에요. 간접 증명은 그게 아니고 간접 증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돌려서 증명하는 거는 전부 간접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간접 증명의 대표적인 방법은 귀류법이라는 거를 배우고 대우법이라는 거를 배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 가시면은 귀납적 정의라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더 나옵니다. 시험에는 그럼 뭐가 나오냐? 직접 증명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 영상을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애써 객기 부려서 내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 그러지 마세요. 내지 마시고 요거 내주세요. 귀류법이나 대우법이 100% 서술형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 중에는 대우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귀류법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런 내용이 제일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대우법으로 증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은 대우명제를 써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증명을 해라. 뭐 이런 증명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x제곱이 1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x제곱이 1이 아니다? x제곱이 1이 아닌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도대체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증명해? 뭐 이러는데 오늘의 증명법은 대우법은 비교적 쉬워요. 대우법은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난처할 때, 어려울 때 또는 이제 뭐 간접 대우법으로 증명하는 게 더 편할 때 대우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 원래 명제가 원명제라고 할게요. 원명제도 참임을 이용하는 거죠. 됐나요? 네, 이 뜻입니다. 대우명제는 오히려 그래서 쉬워요. 그럼 학교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대우명제를 하나 명제를 하나 적어놓은 다음에 이 녀석의 대우명제를 쓰시오. 대우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 원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내요. 그럼 1단계로 이 녀석이 대우명제를 써야 돼요. 대우는 앞뒤를 바꾸고 나트에 여기 지금 이미 나트가 있으니까 나트에 나트를 한번 또 달면 x가 1이면이 되죠.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되게 자명하죠. 되게 쉽죠. 이렇게 되는 게 대우명제의 증명입니다. 그럼 이제 귀류법의 증명은 뭐냐? 귀류법은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뭐 메모를 해놓을 수 있으면 해놓으시면 좋은데 여기 지금 먼저 대우가 먼저 나오고 귀류법이라는 게 유형 16, 916번 대표 문제를 넣어놨네요. 916번은
다음 수업 시간에 제가 서술형으로 또박또박 적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916번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학생 중에 이름을 얘기하면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학생이 916번을 필사본으로 이렇게 뺏겨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시험 때 뺏겨 쓰라고 했어요. 루트 2가 뭐뭐뭐이면 뭐 이렇게 이제 쓰고 여기 빈칸으로 뒀어. 그럼 어떻게? 필사본이 뭐야? 요 밑에다가 그대로 글씨를 뺏겨서 쓰라는 거야. 깜지를 줬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깜지로 써가지고 시험이 나왔어.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나왔어? 루트 2로 안 나오고 루트 5로 나왔어. 근데 깜지에다가 죄다 루트 2로 써갖고 적어 놓은 거야. 나한테 외워가지고. 그리고 시험 끝나기 10분 전에 그걸 알아차렸어. 그래서 루트 2자로 외웠던 그 깜지를 루트 5자로 바꿔서 맞았어요. 네, 그랬던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을 막히지 않고 쓸 수 있나 한번 연습은 하겠습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이 귀류법의 핵심은, 그래서 다 지울게요. 직접 증명이 있고 간접 증명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중에 오늘 귀류법은 뭐다? 귀가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류는 흐를 유자예요. 원래 흐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 흐름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은 말뜻은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강이 흘러가다가 야, 난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이제 아마 이쪽 길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헐, 이쪽 길이 아니야. 나폴레옹처럼 아까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길이면 그런 소린 거예요. 그래서 귀류법은 다른 데로 가려고 거부를 하지만 갈 수 없어서 돌아왔다는 소린 거예요. 말뜻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일 있지 않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른 거 했다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거 했다가 뭐 그런 경우 많죠. 뭐 학원으로 따지면은 야, 이 학원이 좋은 것 같아. 갔다가 또 이게 안 맞네. 그럼 또 다른 데 또 갔다가 일명 학원 쇼핑 혹은 또 뭐 바꿈질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장비 같은 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카메라랑 렌즈를 샀는데 이걸로 찍었어. 근데 이게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닌 것 같아. 옛날에 썼던 그건가? 그러면서 다시 그걸 또 사.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귀류법이라는 거는 원래 흐름으로 돌아온다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원래 있던 흘러가던 흐름에서 이렇게 비껴나간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어떻게 해야지 요 흘러가는 대로 안 흘러가고 이건 반항이야. 반항. 쉽게 얘기하면 배신이야. 배신. 뭐 이런 소리인 거야. 약간 안티 기질이 있는 거야. 안티 기질이 있어서 어게인스트인 거죠. 어게인스트. 뭔가에 대항하는 거야. 어게인스트. 대항한다. 뭐 결론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야. 그래서 귀류법의 1단계 핵심은 결론을 부정합니다.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래. 난 아빠처럼 살지 않을래. 뭐 이러면서 막 지가 내 새끼인데 막 일단 부정하지. 크면서 왜 중2병 걸릴 때 그러지 않아? 엄마가 막 뭐 관여하고 그러면 짜증나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죠. 비슷해요. 비슷해서 결론을 부정해요. 뭐예요? 반항 기질이 있는 거예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을 하는 건데 좋아.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보자. 아니라고 반항하는 거죠. (1단계) 반항화 기질이 좀 있어요. 그걸 이제 거부합니다. 결론에 순순히 응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럼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반항을 해버리면 루트 2는 어떤 수예요? 무리수가 아니래요. 아니라고 반항을 하면 유리수죠. 같은 말입니다.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면, 즉 루트 2가 유리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숫자는 며칠 전에도 누가 물어보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숫자는 복소수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고요. 복소수는 a 더하기 bi 형태가 복소수예요. 이 중에서 b가 0이면 실수가 되는 거고 b 항목이 살아있으면 허수가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 이제 복소수 단원을 배운 이후로는 모든 숫자는 좌표평면도 그렇고 실수 중에서만 따집니다.
그래서 실수는 다시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무리수하고 유리수로 나눠집니다. 무리수가 아니다 그러면 유리수인 거예요. 여집합이면. 됐어요? 그래서 무리수가 아니다 그러면 유리수예요. 주영 학생 루트 2는 실수야? 네. 무리수야 유리수야? 루트 2는 무리수? 근데 그거 지금 증명해야 돼. 유리수의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응?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글래스 넘버야? 분수 맞아요. 분수 맞아요. 그러니까 유리할 때 리가요. 나의 친구 유리가 아니라 리가 나눈다는 소리예요. 나누. 이 한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비슷하게 쓰는데 성리학 할 때 리자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숫자예요. 나누어진다는 소리예요. 나눠지는 게 뭐예요? 3분의 2 같이 분수 형태 2 나누기 3이잖아.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지는 수인 거예요. 분수 모양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다 유리수예요. 그래서 책에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916번 교재에는 n분의 n이라고 돼 있고요. mn은 밑줄 거나요?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자연수라고 쓴 이유는 얘가 0보다 크니까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써놓은 거예요. 원래 정의는 mn은 서로 소인 정수, 0이 아닌 정수, 분모는 뭐 그렇게도 돼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서로 소인 자연수. 서로 소가 뭐야? 서로 소. no more 약분 이런 컨셉이 들어있어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숫자들이 서로 소입니다. 약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약수가 있어야 약분이 되죠. 더 이상 약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애입니다. 루트 2가 n분의 n이고, 자, 그 다음 기법은 m을 넘깁니다. 루트 짜증나죠? 제곱합니다. 여기까지는 오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쪽 편은 2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2의 배수예요. 됐죠? 얘는 2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첫 번째 문장, 자, 요거 잘 책에다가 메모해 놓던 거 해야 돼. n제곱은 2의 배수예요. 그 다음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n제곱이 2의 배수면 지금 mn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n도 2의 배수예요. 요건 외우셔야 돼요. 학교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왜 n도 2의 배수이냐, 이것도 따로 증명하라고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기 문제에서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게 가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n제곱이 짝수므로 n도 짝수이다. 정답 가는 짝수이다.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 지금 증명해 드릴게요. 따로 별첨. 책 위에다가 가 밑줄 그시고 별첨 써놓으세요. 1번 써놓으시고 요 1번을 책 위에다가 따로 적으셔야 될 겁니다. 포스트잇 필요하신 분은 포스트잇 드릴 테니까 돌려가면서 적으세요. 1번 별첨은 뭐냐?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은 2의 배수이다. 이거 증명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 녀석의 증명은 책에다 적어놔요. 대우로 증명합니다. 대우로 증명합니다. 대우 명제를 불러보세요. 뭐예요? 지민, 이거 대우 뭐지? 이거 대우. 그렇지. 이 녀석의 대우는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즉 짝수가 아니면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 이게 대우 명제죠. 이 대우 명제가 참인 것만 보이면 이 원래 본 명제도 참인 거예요. 이거 그냥, 야, 이거 니네들 이거 알았었어? 제곱한 숫자가 2의 배수면 원래 것도 2의 배수다. 이거 알았어? 솔직히 몰랐거든, 나는. 책에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
좀 마음에 안 들지. 왜 암기 과목처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우로 증명을 해요. 다른 책에는 여기 이자만 오는 게 아니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데 n제곱이 5의 배수면 n은 5의 배수임을 증명하라. 이런 게 또 나오고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이다를 증명하라. 뭐 이자만 바꿔갖고 똑같은 증명법으로 엄청 많아. 방법 자체는 다 똑같은데 대우가 이렇게 써지고 이거를 증명하면 얘는 증명 끝이야. n이 짝수가 아니면 어떻다는 거야. 즉 that is to say 똑같은 말로 홀수라는 소리인 거지. 같은 말로. 자, 요거 I 점 찍고 이는 같은 말이라는 소리예요. 영어의 that is to say, namely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 짝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홀수라는 소리인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홀수를 어떻게 표현할래요? 1, 2, 3, 5, 7, 9, 11, 점점점 이건 아니잖아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좋겠어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X자는 미지수를 많이 쓰니까 K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2K 빼기 1 그리고 K는 누가 들어가? 자연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 자연수 1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N은 1, 2 집어넣으면 N은 3, 3 집어넣으면 N은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쓰는 것도 요령이에요. 응? 아셨어요? 학생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책에서는 또는 자 요거는 조금 고급적인데 나중에 할 건지만 지금 할게. 이렇게 쓴다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문구는 달라져요. K는 0이 아닌 0부터 되죠. K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에는 이제 1부터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밑에 걸로 쓰면은 0부터 대입해야 되잖아. 1부터 카운팅이 돼야 되니까. 됐어요? 네. 뭐 어퍼치나 매치나 어쨌든 같은 개념이지만 학생들이 어떨 때는 이거고 왜 어떨 때는 이거예요. 물어보는 학생이 가끔 있어서 우린 이걸로 합시다. 자, 그럼 n자리에다가 2k 빼기 1로 대신 바꿔치기를 하면은 n이 홀수다라는 말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니까 n이 2k-1이라 하면 이렇게 두면 n제곱은 2k-1의 제곱이죠. 됐죠? 됐나요? 여기까지? 안 써도 돼. 이미 늦었어. 내용이 되게 많아서 줬는데 나중에 사진을 찍고 정리를 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칠판 안 지울 테니까 n제곱이 2k-1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얘를 전개합니다. 4k제곱 빼기 4k 더하기 1입니다. 됐나요? 주영아,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떻게 알아? 판별식? 아니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떻게 알아? 짝수는 특징이 뭐고 홀수는 특징이 뭐야? 모르겠어. 그럼 3의 배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3으로 묶여 안 묶여? 2의 배수는 2로 묶여 안 묶여? 2의 배수가 아닌 놈은 2로 묶여 안 묶여? 그래서 2로 묶는 거야. 안 묶여. 그럼 홀수인 거야. 맞지? 2로 안 묶이면 홀수잖아. 2로 묶이면 짝수인 거고. 이 작업이 있어야 돼. 주어진 숫자가 이렇게 정리된 식이 2로 묶여지지가 않고 뒤에 1이 남아. 그러니까 얘는 홀수야. 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이거 하나 했다. 요거 여러분들 책에 대우에 아마 있을걸? 있네. 914번 있네. 1타 쌍피인데? 914번도 그냥 지금 해버렸네. 요 두 문제가 완전 양대 산맥, 쌍벽을 이루는 출제 문제예요. 덕고쌤의 최애템이죠. 페이버릿이죠.
여고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요걸로 나왔어요. 루트 2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기류법. 뭐 전교에 맞추는 애들은 뭐 등급별로 다 나누시죠. 자, 이렇게 증명하시면 제가 지금 이쪽 파트는 914번을 지금 한 겁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네요. 자, 대우를 쓰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혼자 힘으로 하시려면은 어느 부분에서 좀 어색하냐면은 짝수냐 홀수냐를 나타내는 방법. 이런 게 좀 어색하시죠? 네, 오늘 배우셔야 되고요. 홀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이쪽도 얘도 홀수인 걸 보이려면 2로 묶어서 나머지가 생기면 그러면 이제 홀수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증명된 거예요. 별점은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나도요? 나도? 지워? 지운다? 네, 별점은 지울게. 자, 그래서 이 귀류법은 제곱한 게 2의 배수면 제곱을 하지 않은 원래 숫자도 2의 배수가 되는 거를 내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이 2의 배수가 떴으니까 n제곱은 분명히 2의 배수인데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여서 이렇게 갈아타는 거예요. 그 다음도 중요해요. n자리에다가 2의 배수니까 2k로 갈아타는 거예요. n을 2k로 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책에는 뭐라고 뒀나요? 여러분들 책에는 n을 2k로 똑같이 뒀네요. 그래서 n을 2k라고 두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망조가 생깁니다. 결론을 부정을 해놓긴 했는데 결론을 부정했더니 어머나 세상에 여기 2가 또 떴어. 약분을 해서도 난데요. m제곱도 2의 배수가 뜬 거예요. m제곱도 2의 배수죠. 그럼 조금 전에 했던 대로 m제곱이 2의 배수면 m도 2의 배수라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쭉 보시면 증명 과정도 과정이지만 증명 과정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손으로 복기하셔야 돼요. 지금 전체 흐름을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좌변이 2의 배수가 되니까 우변도 2의 배수고 우변이 2의 배수여서 2의 배수인 척해서 넣어줬더니 약분을 시켜놨더니 m제곱도 덩달아 2의 배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m도 어떤 사태가 발생했어요? 2의 배수예요. n도 2의 배수예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핵심 결론이에요.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네? 됐어요? 요거를 만들어내려고 요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된 거예요. 왜? 얘가 모순 덩어리가 된 거죠. 결론을 부정을 해서 내가 그래도 싸바싸바 좀 진행을 시키려고 해서 해봤더니 이런 사실이 발생하고 이 사실은 망한 거예요. 왜? 서로서로하고 내가 턱하니 하고 풀었는데 완전히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서로서로하고 해놨는데 둘 다 2의 배수가 돼서 망했네? 내가 말해놓고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보통 쓰시면 돼요. 또는 가정에 위배된다 라는 말을 발생시키시면 돼요. 가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설정해 놓고 풀었는데 위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들 되게 우리 많죠. 친구랑 영화를 물어보는데 너 뭐 귀멸의 칼날 봤어? 하늘에서 햄버거가 떨어지면 봤어? 둘 중에 뭐가 재밌어? 하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귀칼이 재밌지 막 이래놨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귀칼밖에 안 봤어. 그럼 두 개 비교를 못 하는 거지. 모순이잖아. 야, 나 여기 처음 와보는 것 같아. 근데 이야, 많이 변했네. 이것도 모순이지. 문장 속에 그렇잖아. 처음 왔는데 변한 걸 어떻게 알아? 그런 스타일인 거야. 이렇게 가정 결론을 부정하고 쫙 풀어서 보니까는 중간에 내가 가정했던 거에 뻥가리가 생긴 거야. 가정에 위배되는 내용이 생겼는데 그럼 맞다고 할 수가 없지.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모순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세요? 배웠어요? 아세요? 네. 이건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한문 시간이나 넘어갈게요. 그래서 서로소라는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위배됨으로, 어긋남으로, 한국말로 어긋남으로 하고, 옛날에는 위배됨으로 이랬는데 어긋남으로, 가정의 어긋남으로 결론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루트 2는 유리수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류, 원래 흐름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빼박이네. 이렇게 부정을 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네.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귀류법에 대한 증명입니다. 됐죠?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류법은 열심히 잘 공부해 놓으시면은 분명히 이거는 한 문제 나오니까 918번도 사실은 3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가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내용 설명 요것만 하나 하고 갈게요. 어떤 숫자가 3의 배수다. 어떤 숫자가 3의 배수다 라는 말은 3K라고 놓으면 보통 3의 배수입니다.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숫자를 3으로 나눠지는가 안 나눠지는가를 놓고 보시면 3으로 나눠지는가 나눠지지 않는가를 놓고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3으로 나눠지는 애고 이 첫 번째 녀석은 3으로 나눠지는데 나머지가 1이 나오는 애예요. 이거는 3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인 거예요. 네? 3분의 1 아니에요. 초딩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거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가 생기는 애예요. 얘는 3으로 딱 나눠지는 애예요.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 썼다 그러면은 K는 3으로 나눠서 3K다. 그러면 이제 K는 3의 배수는 1부터 이제 카운팅이 되겠죠. 자연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다 하는 녀석을 이런 식으로 쓰면 이때 K는 0부터 들어가겠죠. 맞죠? 그렇지 않아요? K에다 0을 집어넣어야 1이 나오잖아요. K에다 0을 집어넣어야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안 쓰고 여러분들 지금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걸 표현하려는데 단 K는 자연수 이래놨죠?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야 K에다가 1부터 카운팅해서 넣으면 정확하게 스타팅이 1이 되고 2가 되고 딱 들어가죠. 됐나요? 요렇게 쓰시는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네모칸을 채우지. 그리고 가에 들어가는 게 뭐야? 918번에 3K-2가 답인 거야. 가에 들어가는 게. 됐죠? 네. 그런 차이를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됐고. 증명법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 914하고 916번하고 두 개를 가장 대표적인 걸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영상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요거 말고 절대부등식도 조금 그냥 오늘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절대부등식이 뭔가, 절대부등식 잘 모르겠어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책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리고 비교해서 써 놓으세요. 항등식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개념이 이해가 되시겠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쟤는 항부등식 이런 말 안 써요? 그러게요. 수학이 그렇게 이제 정했어요. 절대부등식의 절대는 영어 쪽에서 absolutely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요. 절대적으로 이 부등식은 꼭 지켜지는 부등식이에요. 그리고 절대부등식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각하는 절대부등식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절대부등식은 이거예요.
다 이 녀석의 변종이에요.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크죠. 다 이거의 변종이에요. 볼까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이거의 변종이에요. 제곱하면 다 0보다 같거나 크죠. 그럼 x자리에 내가 다른 거를 집어넣어도 뭐? x 빼기 1. 이것도 항상 성립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고 증명하라고 해요. 이거를 전개하고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데 뭘 증명하래? 이걸 증명하래. 이런 걸 증명하라고 시키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 박스 치고 지금 문제처럼 A라고 쓰고 여기다 B라고 쓰고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세요. 증명 문제를 내는 거야. 자, 이 부등식이 크기를 비교하세요. x제곱이랑 2x 빼기 1 누가 크니? 대소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대소를 물 내릴 때만 쓰는 게 아니야. 대소 비교하는 거는 어떤 게 큰지 비교하세요. 이런 걸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야 되는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비교하는 문제의 귀결은 도착점은 다 이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 자꾸 이렇게 제곱이 달려있는 형식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럼 이런 부등식들이 다 풀려. 보자. A가 커, B가 커. 비교하려면 기본 해법은 뭐야?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 주영 학생이 많이 나가? 몸무게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더 졸려, 주영 학생이 더 졸려. 그건 좀 알 것 같아, 지금 얼굴 보니까. 농담이에요. 상처받지 말고 잘 깨세요. 어쨌든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를 알려면은 서로 빼보는 거야. 서로 몸무게도 대보는 거지. 키도 대보는 거고. 서로 싸움도 맞짱을 떠봐야 되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누가 더 큰지는 항상 빼면은 A 빼기 B를 했는데 얘가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야? 0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0보다 큰 놈이 나오면 A가 큰 거고 0보다 작은 놈이 나오면은 B가 큰 거잖아.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한쪽으로 넘기면 A-B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에서 이제 온 거니까 서로 뺐을 때 뺀 값을 0과 비교를 한다가 대소비교, 절대부등식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두 녀석을 뺐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벌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0이랑 비교하는데 0과 비교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제곱이에요. 왜? 제곱 덩어리만 내가 만들어내면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게 개런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하고 비교를 해서 제곱식이 뜬금없이 제곱을 만드는 게 아니야. 제곱을 만들어야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게 보장이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얘가 얘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럼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는 거야? x가 얼마면? x가 1이면 딱 이게 0이 되죠? 등호가 되는 조건이 딱 돼버리죠? x가 1이 들어가면은 좌변값과 우변값이 똑같죠. 그래서 답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a가 b보다는 무조건 같거나 큰데 요거 때문에 단 등호는 x가 1일 때 성립. 이렇게 써주는 게 크기를 비교하거나 절대부등식을 푸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부등식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해법은 무조건 0과 비교를 해서 제곱 덩어리가 발생하면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이걸 뼈대로 해서 만듭니다. 또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자, 919번 한번 연습장이 있으시나요? 한번 손으로 여기 뭐 괄호 말고 책 덮으시고 책 안 보고 919번 저랑 같이 따라서 진짜 되나 안 되나 해봐요. 요거는 예산고에서 증명 문제가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고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적어봐요. 자, 갑니다. 요거 하고 이제 영상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부등식 2개짜리인데요.
자, 증명을 이거를 하래요. 자, 요거 먼저 쓰시고 요 결과도 써먹어야 되니까 한번 써봐요. 919번입니다. 이 부등식을 증명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두 개를 서로 빼봐야지 크기가 비교된다 그랬지? 그래서 뺍니다. 누가 더 크니? 서로 한번 빼보자. 해서 뺍니다. 자, 잊지 마세요. 빼서 무슨 작업을 할 거야? 0과 비교하는 거야. 자, 뺍니다. 전개해야지 뭐. 빼서 뭐가 뭔지 알지. 이게 뺀 겁니다. 두 개씩을 전개한 거예요. 지울게요. 지우고 남는 건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by 이렇게 남습니다. 여기까지 쓰셨죠? 그랬더니 순간 이게 내가 뭐라 그랬어? 0과 비교하는데 완전 제곱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 제곱식 보이세요? 네. 얘는 ay의 제곱인 거고 얘는 bx의 제곱인 거고 순간 그렇게 봤더니 이게 순서가 알파벳 순서를 좀 바꿨으면 a랑 y를 먼저 쓰고 b랑 x를 나중에 묶어서 썼더니 제곱 제곱 두 녀석의 곱에다 이자가 딱 달린 모양이 떴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bx 빼기 ay의 제곱이 떠서 0이랑 비교하라 그랬지? 제곱 덩어리 떴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다가 나온 거예요. 됐죠? 네,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큽니다. 무조건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는 무조건 a가 항상 b보다는 같거나 큰 거죠. 증명이 끝난 거예요.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등호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쓴 덩어리가 0이 되는 거니까 bx가 ay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됩니다. 이 등호 조건을 외우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면요. 등호 조건 외우는 요령은 책에 없으니까 책에다 뭐 적어 놓으시면 등호 조건 두 개짜리 어떨 때 어떻게 외우면 편하냐? 비율식으로 쓰시면 편해요. 비율식으로. 어떻게? A 쓰고 X 쓰고 이렇게 B 쓰고 Y 쓰고 이게 등호 조건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두 개짜리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이러면 대각선끼리 곱하면 뭐예요? BX는 AY 맞죠? 이게 등호가 정립한 조건이에요. 이렇게 외우세요. A분의 X는 B분의 Y 또는 뭐 그래 그렇게 외우자. A분의 X 이게 편하겠다. 앞에 거는 앞에 것끼리 분수, 뒤에 거는 뒤에 것끼리 분수. 이렇게 등호 조건을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끊고요. 나머지 문제는 한번 오늘 산술기하 평균 설명까지 쭉 하고 진도도 좀 있으니까 진행할게요. 안녕.